네, 안녕하십니까. 손오공입니다. 손상원의 오한 공연 이야기고요. 오늘은 저도 지금까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아마 공연을 기획한다라고 대한민국에서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이상 충분히 들어가서 둘러보셨을 만한 뭐라 할까요? 서비스라고 할까요?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 정인혜 팀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우선 소개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정보팀의 정인혜 팀장입니다. 저희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공연 정보와 통계 그리고 평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손오공에서 소개할 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운영과 저희 공연예술 시설과 단체 대상으로 매년 공연시장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청 승인 공연예술 조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연 전통예술 분야의 경연대회들을 평가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공연정보팀이. 네. 우선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코피스죠? 코피스? 네, 코피스입니다. 공식 명칭은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우선 팀장님 이렇게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어쨌든 좀 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영어로 코리아 퍼포밍 아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입니다. 네. 그래서 줄여서 코피스이고요. 코피스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저희가 코피스라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공연 시장 규모 관련된 기사 접하실 때 코피스라고 영어 5자가 이렇게 맞아요. 많이 네. 보이실 텐데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오늘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더라고요. 범죄와의 도시 사탄이 10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진짜요? 네, 이런 소식이 떴는데 네. 보통 이제 이렇게 소식이 뜰 때 그 1000만 관객의 기준은 영화전산망에서 집계된 그 관객 수를 기준으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공연에서도 티켓 판매 현황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시스템이 바로 코피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분들이 이걸 신기해 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네. 국제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죠. 뭐 서울 네. 아트마켓도 운영하고 네. K뮤지컬 국제마켓도 운영을 하는데 네. 국제행사를 운영할 때 해외 인사들한테 코피스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전 세계 그 어디에도 없는 시스템이다. 전 세계 없다. 네, 왜냐하면 브로드웨이 리그나 그런 런던 극장연합처럼 자기네들 이해관계자들끼리 해서 티켓 판매 현황을 수집해서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있대요. 근데 이렇게 국가 단위에서 그러니까 전 장르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아직까지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외 인사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왜냐하면 심지어 브로드웨이 리그마저도 그 데이터 공개하는 거에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시지 않으시대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저희는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가능하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시범 운영이라고 해서 그 코피스 자체를 설계해서 만든 것 자체는 2014년에 시작을 했고요. 근데 2014년에는 일단 몇 개의 시설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거를 조금씩 소개하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2019년 6월에 공연법을 개정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연법 지금 4조에 코피스 운영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공연 티켓 판매 현황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예매처들에서 이 데이터를 주실 이유가 1도 없었어요. 공연법 4조에 아예 대놓고 전체 공연 시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데이터를 전송해야 한다라는 근거 조항이 들어가게 되면서 현재는 192개 예매처와 공연 시설들과 단체들로부터 매일 단위로 저희가 공연 티켓의 예매 및 취소 현황을 수집하고 있는 거죠. 양이 어마어마하겠네요. 네, 거의 하루에 한 150개 공연에 대한 데이터인데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는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손상원이라는 사람이 인터파크에서
서울예술단의 청개의 파랑이라는 공연을 알서울 1매를 예매를 했어요. 근데 도서 소지 20% 할인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72,000원을 결제를 하셨고요. 네. 신용카드 예매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매처인 인터파크에서 코피스로 다음 날 오전에 손상원이라는 예매자 명은 공개되지 않지만 예매한 정보인 공연명, 예매 관람 일시, 그리고 공연장, 예매 금액, 결제 수단, 할인 금액과 같은 한 건에 대한 예매 정보를 데이터 하나하나씩을 전송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송과 예매 취소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수집이 되게 되면 네. 코피스 이제 데이터 매핑 팀이라는 팀이 따로 있어요. 이 공연이 기존 공연이면 모르겠는데 신작 공연이면 공연에 대한 다른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연장에 대한 정보나 공연에 대한 정보들, 특히 이제 장르, 출연진, 제작진, 뭐 특성이나 시설 특성 같은 것들을 네. 데이터 매핑을 하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되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다 합쳐져서 네, 지금 누리집에서 보실 수 있는 공연 DB나 공연장 DB 아니면 통계 정보로 가공돼서 보여지는 거죠. 아 근데 말씀 중에 네, 제 손상원이라는 이름은 전송이 안 되네요. 네, 손상원이란 이름이 전송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안타까운 게 관객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희 시스템의 가장 슬픈 점이 기획 제작사 입장에서 시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 마케팅 하려면 이 관객이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데 남녀, 네. 아니면 나이 뭐 이런 정도라도 네, 나이는 나와요. 나이는 나오고 성별도 나옵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연 예매처나 이거를 수집하고 있는 전송처들에서 데이터 값을 제대로 전송을 하지 않으시고 가입 당시의 정보가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회원 가입을 다들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별 구분 이런 거 안 하실 때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데이터가 수집되고는 있지만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항상 그 하다못해 예매자에 대한 일부 정보만 있더라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는데 현재는 이 예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 점을 되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점이죠. 근데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또 모예매제 제가 회원 가입했는데 그 이제 저의 데이터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 구체적인 뭐 전화번호나 이런 것들이 가는 것은 아마 문제가 있을 그쵸. 거예요. 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예매처에서는 그걸 주실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매자에 대한 특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일부에 대한 정보, 뭐 예를 들어 성별에 대한 정보나 이거는 어쨌든 전송을 받기 때문에 예매의 일부 값들, 그러니까 예매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그냥 성별이나 나이대에 대한 추정 값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뮤지컬이나 이런 큰 대형 기획 제작사는 이미 본인들이 보유하신 정보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저희 코피스 정보를 활용하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사실 영세한 곳들은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 22년부터 마이데이터, 마이통계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정보를 티켓 판매 현황을 제공하고 있는 기획 제작사나 시설에서 마이통계에 들어가시게 되면 본인들이 현재 얼마나 어떤 거를 예매의 기준과 공연의 기준으로 판매를 했는지가 나와요. 그게 시간까지 다 통계로 제공하고 거기에 플러스 전체 평균이나 이런 거를 같이 제공하거든요. 네. 그래서 비교를 하시면서 적정한 시점이나 판매 일시 같은 거,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판매를 시작하면 더 잘 팔리지 같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관점에 따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저도 이제 공연 기획에 관련된 강의를 할 때 그 공연 예술 조사를 사실은 경연으로 할 때부터 들여다봤던 이유도 그런데 뭐 조금 오래된 사람이라 옛날에 기획을 할 때는 굉장히 기획자의 감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내가 잘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 된다. 그쵸. 그때는 대학로에 공연장이 한 30개밖에 안 될 때이고 지금은 공연장이 150개가 넘는데 여기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면은 무엇인가 결정을 할 때 충분한 데이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코피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는 당연히 예매 순위에 높이 올랐다. 그거를 이제 기사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으시고요. 홍보 마케팅을 하실 때는. 근데 이제 그건 정말 단순하게 사용하시는 거고 제일 활용하시기 좋은 것 중 하나는 요즘에는 공연 일자 그 기준에 통계 정보도 제공하지만 저희가 예매 일자 기준으로도 통계 정보를 제공하거든요. 아, 네. 네, 예를 들어 우리 공연은 한 달 전쯤 공연을 오픈을 했었는데 잘 되는 공연들을 보니까 언제쯤 오픈을 많이 하더라라는 거 아니면 시기도 일시만 보시는 게 아니라 몇 시에 사람들이 예매를 많이 하니까 이때쯤에 같이 정보를 공개하면 편하겠다, 좋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보실 수는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희가 공연 시설별로 또 어떤 공연들이 그 시설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으세요. 시설 DB에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 공연장은 이런 공연을 주로 많이 올리는 공연장이네? 그럼 그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공연장에서 예를 들어 어린이 공연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면 어린이 관객이 많이 찾는 공연장이기 때문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해서 내가 이번에 어느 지역에서 어린이 공연을 투어를 할 예정이라면 그런 공연장을 찾아서 투어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중에 네. 어느 시간대에 예매를 많이 하나요? 아마 장르별로 조금 다르긴 차이가 한데 있나요? 네네. 왜냐면 오픈 시간에 기다렸다 하시는 장르들 있잖아요. 뮤지컬처럼. 오픈런. 네, 오픈런. 그 오후 2시죠, 주로. 네. 그 그쵸. 약간 다르긴 한데 근데 재미있는 건 출근하고 나서 10시. 이럴 때 좀 많고요. 퇴근 시간 6시. 이때 좀 많아집니다. 퇴근하기 직전에 열심히 예매를 하고 나간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마 그 정보를 접하고 예매를 하시는 그 시간까지 약간 텀이 있으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시간대를 안다면은 그것도 굉장히 재밌는 마케팅 포인트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요즘에는 아예 그 오픈런 기다리시는 분들 위해서 몇 시 오픈한다라는 정보만 제공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시간 얘기가 나와서 네. 그런 쇼핑 같은 것들도 그 시간대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시간. 맞아요. 딴짓하는 시간. 10시에서 11시 네. 그리고 이제 퇴근하기 전에 네. 퇴근을 준비하면 아마 이런 심리 아니에요? 출근해서 뭐 급하게 9시부터 뭐 이렇게 하고 잠깐 딴짓하는 시간, 그쵸. 그다음에 퇴근 시간을 기다리면서 빨리 6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이동하는 시간에 하실 수도 있어요. 퇴근하고 이동하는 시간. 대중교통에서 네, 할 수 네,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잠깐 딴짓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저도 뭐 자주 들어가서 보지만 코피스 데이터를 쭉 보면서 뭐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솔팅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잘 활용을 현장에서 해야 돼요. 그쵸.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오늘 딱 그 주신 원고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공연 쪽 관계자분들이 데이터가 어려우시죠. 일단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네.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접근을 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기초 교육을 좀 제공을 해보자. 그래서 22년도와 23년도에 이제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데이터 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제일 많이 활용하시는 게 엑셀이니까 엑셀을 활용한 기초 교육, 분석 교육을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분석 툴들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는 파워 BI라는 거고요. 파워 BI는 말 그대로 내가 엑셀 정보를 입력을 해주면 그게 자동으로 이미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사실 알고 보면 엑셀에도 그런 게 다 있기는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게 파워 BI라고 생각해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저희가 그런 기초 통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했었는데 다른 기관들에서도 이제 이런 교육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초 교육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지점은 사실 엑셀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올해는 저희가 이제 이 아카데미를 조금 바꿔서 일단 저희
예술경연지원센터에서 올해 굉장히 대규모로 하고 있는 공연 유통 사업이 있기 때문에 네. 선정 대신 공연 시설들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단체보다는 시설에서 더 많이 마케팅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분들을 대상으로 CRM 교육을 할 거예요. 근데 CRM은 어떻게 할 거냐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실지, 그리고 이걸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데이터 그 CRM 교육을 하고, 이와 더불어 이 중에 정말 뛰어난 그리고 분석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따로 컨설팅을 운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너무 듣고 싶은데 우선 전화 안 되는 걸로. 네. 해당이 안 되네요. 네. 사업에 선정되셔가지고 들으실 수가 있으셔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동향 보고서를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사실은 현장에서 고마운 게 데이터만 본다고 해서 시장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시장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이 데이터와 붙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월간 공연 전산망 같은 경우 그걸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준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네. 이런 교육도 사실은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겉으로 얘기 안 하고 아는 척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CRM의 기초적인 이 교육은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대부분 CRM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회원을 가입을 시키고 회원들한테 문자 발송과 이메일 발송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정작 데이터를 뜯어보면 관리를 하고 내가 이걸 데이터를 활용해서 뭘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 업체한테 일원시켜가지고 거기에다 다 맡기시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이게 정작 기획과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특정 정보가 서로 매칭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를 작년에 저희가 해봤더니 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올해는 CRM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육을 받으신 분들 열심히 교육 받기를 바랍니다. 부럽네요. 네. 그리고 또 이 공모전도 있더라고요. 네, 저희가 네. 이제 벌써 4회째가 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공모전은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공연 예술 데이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쪽에서 일하시는 이제 예비 종사자 분들한테 공연 분야에서도 취업을 할 수 있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공모전으로 시작을 했고요. 22년부터 서비스 개발까지 포함을 해서 분석은 대학생과 대학원생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서비스 개발은 전 국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12팀 정도를 선발해서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승한 팀들한테 저희가 후속 연구를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하고, 이 우승하신 팀들은 혹시 창업을 하시게 되시면 저희 초기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약간의 베네핏이 들어가게 됩니다. 훌륭한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예술 경영하는 그런 기업들을 양성을 하다 보니까 공연 분야에서는 데이터 관련된 기업이 그렇게 없더라고요. 네,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자 이런 베네핏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드리는데 아직까지는 선정된 기업이 없다고 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공연을 기획한다는 것, 관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한다는 정도의 어떤 직감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래도 성공할 확률, 실패를 덜 할 확률을 높이는 일 아닐까. 네, 그래서 저희는 꼭 공연예술 통합전산망 데이터만 활용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물론 저희 데이터도 활용하시면서 다각도로 활용하시면 제일 좋은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포털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정보원을 통해서 그런 문화 전반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걸 또 제공을 하시고 분석 툴도 제공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렌드는 사실 키워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빅카인즈라는 뉴스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툴도 굉장히 자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포럼 때마다 제가 자주 활용하거든요. 그때 이슈는 무엇인가? 공연 검색하면 제일 많이 걸리는 키워드가 뭘까요? 뭐예요? 할인입니다.
할인을 제일 많이 연관 검색어로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충분히. 네, 그 빅카임즈에서는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부정어, 긍정어도 나오고 연관 키워드도 같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이나 아니면 홍보 마케팅 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으시고요. 요즘엔 챗 GPT도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네. 챗 GPT한테 보도자료도 써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AI 툴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거의 말씀을 다 주신 것 같고 정말 열정을 갖고 일을 하시는 팀장님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감사합니다. 그 팀장님이 바라는 공연예술 통합 전산망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 이미 많은 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요즘에 제일 이슈가 AI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직 한국은 AI가 다른 뭐 미국이나 다른 중국에 비해서 그렇게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지 AI가 작동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 수집이 아직까지는 공연예술에서는 거의 창작 분야를 제외하고는 많이 진행되지 않나 보이는 게 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약간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이 이런 공연예술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공연 산업과의 연계 지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와 시스템이 되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될 것 같네요. 팀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네, 오늘 저도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또 들고 그다음에 더 많이 활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 시스템이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알아야 방향도 정할 수 있고 뭔가 부족한지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뭐가 과하다면 덜어낼 수도 있겠죠. 그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통합전산망이 앞으로 저희 나라의 공연예술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잘 쌓였으면 좋겠다. 비록 코로나 때 고생은 다 같이 했지만 또 그 팬데믹 데이터는 또 다른 팬데믹이 왔을 때 그 데이터를 너도 나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또 볼 거예요. 팬데믹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까먹었거든요, 벌써. 예. 그런 것처럼 사실은 통합전산망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앞으로 현장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오늘 또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